자, 부등식입니다. 이제 부등식. 다항식의 연산이 끝나고 이제 부등식인데, 부등식 파트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항상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1차 부등식, 1차 망정식, 1차 방정식의 연장선이야. 그래서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이라는 걸 제대로 배워뒀다면 이 부등식 파트도 1차 부등식을 배울 건데, 부등식 파트도 1학년 때 배웠던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해. 특히나 이번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물론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손연습, 손계산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 그 다음 너네가 제일 힘들어할 게 뭐냐면 활용이야, 활용. 이 활용 파트는 너네가 1학년 때도 그렇고 1차 방정식의 활용 파트, 거리 속력 시간, 소금물 농도, 그리고 다양한 뭐 호수를 왼쪽으로 돌거나 오른쪽으로 돌거나 돌다가 만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필요하거든. 그래서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제대로 풀어놨다면 2학년 때 1차 부등식 역시도 그나마 쉽게 쭉쭉쭉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갈 거는 48쪽의 부등식 파트야. 자, 일단 그 전에 우리가 크게 이 개념을 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방정식, 이 파트가 나오면 정리하는 게 있어.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식이라는 긴 식은 크게 보면은 우리는 방정식과 항등식, 식이라는 큰 등식의 파트에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정식, 항등식이 아닌 식, 즉 등식이 아닌 식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등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등호를 사용한 식이야. 등호를 사용한 식. 예를 들어서 우리는 2x 플러스 3은 5 같은 거, 이거에 대해서 등호를 사용한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그 등식 중에 방정식은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는 거고, 항등식은 모든 x에 관해서 성립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 자, 방정식이랑 항등식의 근본적으로 큰 틀 안에 등식 안에 들어가는 케이스야. 자, 등식 안에 들어가는 케이스거든. 등식 안에 들어가는 케이스라서 둘 다 기본적으로 등호를 사용을 해. 등호를 사용하는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x,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고, 이 항등식은 특정 x가 아닌 모든 x에 대해 성립을 해. 저 모든 x에 대해서 왜 성립을 하느냐? 항등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2에 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6이야. 그러면 왼쪽 식이나 오른쪽 식이나 모든 x에 대해서 대입을 하면 계산값이 같아. 등호가 항상 성립해. 근데 이거는 왜? 왜냐면 왼쪽 식을 전개하면은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똑같이 생겨먹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항등식은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똑같이 생겨먹은 식이니까, 그래서 항상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큰 틀의 등식에 두 가지 갈래가 있었다면, 등식이 아닌, 즉 등호가 아닌 기호를 사용한 식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얘기해. 즉 부등호를 사용한 식. 얘는 부등호를 사용한 식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2x 플러스 3은 5라는 것에 대해서 2x 플러스 3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는 게, 즉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부등식의 처음에 정의해보면은 부등호를 사용할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봐야 될 게, 이 부등식에서도 우리가 등식의 수처럼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 됐지? 2x 플러스 3이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하면, 이 등호 왼쪽에 있던 식을 우리는 좌변이라고 얘기했고, 등호 오른쪽에 있던 식을 우리는 우변이라고 했고, 얘네 둘을 우리는 양변이라고 했어. 이거 등식에서 우리는 얘를 좌변, 우변, 양변이라고 얘기했다면, 이 부등호에서도 똑같이 얘를 좌변, 얘를 우변, 그리고 여기 있는 양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합쳐서 우리는 양변이라고 얘기해. 양변. 이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두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부등호에 의해서 부등호가 이루어진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등호가, 기본적인 부등호, 우리가 배우는 이 부등호라는 게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를 봐야 돼.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자, 우리는 크게 부등호라는 게 이 네 케이스가 있어. 네 케이스, 즉 A가 B, A, B, A, B, A, B. 자,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했어.
이거는 뭐라고 읽냐? A가 B보다 작다. 즉 A가 B보다 뭐 작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작다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작다라는 말이랑 등호가 안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초점을 맞춰보면은 A가 B 미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똑같이 A가 B보다 뭐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얘는 뭐 초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 이제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 그러면 A가 B보다 뭐 이 경우는 우리가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지.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야. 작거나 같다. 자, 이 등호가 들어간다는 말에 의해서 뭐 우리는 여기는 A가 B보다 이하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A가 B보다 이하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요 표현이야. 작거나 같다, 이하이다. 요거는 직관적으로 너네들이 생각하기 그래도 접근하기가 편하지만 그 다음에 즉 A가 B보다 작거나 같지만 얘는 실제로는 뭐 크지 않다라는 표현도 자주 써.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 A가 B보다 크지 않은 거야. 크지 않으니까 일단 작은 거지. A가 B보다 작은 거고 큰 거는 직접 등호가 안 들어가잖아. 밑에 등호가 없지. 등호가 없기 때문에 등호가 없는 게 아니다. 즉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고 그리고 등호도 들어간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크지 않다라는 말이 작거나 같다라는 말과 같아. 자, 그러면 반대편도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고 뭐 여기는 이하이다가 아니고 얘는 뭐 이상이다. A가 B 이상이다. 이상이나 이하일 때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뭐 여기는 크지 않다가 아니고 여기 뭐 작지 않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자, 이게 쭉 기호로 표현되어 한번 예를 보자. 지금 저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랑 안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봐야 돼. 자, 예를 들어 3하고 4야. 자, 3하고 2 그렇게 하자. 3, 2, 3, 3, 3, 4 3, 2, 3, 3, 3, 4 자,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3이 2보다 크다라는 말이니까 이거는 말이 맞지? 근데 3이 3보다 크다라는 건 말이 안 돼. 자, 3이 4보다 크다라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되지. 자, 3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말은 되지. 근데 중요한 건 3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얘는 뭐 커도 되고 여기 3이 2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3이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 역시 표현이 맞는 거야. 3이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되는 게 크다라는 이 기호 표현에 의해서 첫 번째 표현을 봐야 되고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3이 3보다 크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만 3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말이 돼. 이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맞거나 틀리거나라는 게 달라진다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이거든. 자, 그리고 부등식, 이 실험필, 즉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우리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부등식에 대해서 자, 우리가 2x 플러스 1이 5가 되는 우리가 이 1차 방정식을 풀 때 2x 플러스 1에 대해서 이걸 열심히 풀다 보면 x가 뭐 2가 나왔잖아. 이 x는 2를 이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했어. 왜냐면 이 x 자리에 우리는 2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뭐 2 곱하기 2 더하기 1이 되어서 얘는 계산하면 5가 돼. 그래서 왼쪽식을 계산한 거랑 오른쪽에 있는 수랑 등호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x는 2를 성립을 하고 이 x 성립하는 이 x를 우리는 이 1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 1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할게. 똑같이 2x 플러스 1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상황을 보면은 똑같이 x가 2니까 내가 x가 2라는 이 수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계산해보면 2 곱하기 2 더하기 1이잖아. 계산해보면 5가 되지. 5는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성립을 해. 따라서 여기 있는 2 역시 뭐 위에 있는 부등식의 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왼쪽에서도 1차 방정식, 이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했다면 똑같아. 이 부등식에서도 이 x자리에 1을 넣어서 계산을 해서 5보다 이 부등호가 성립을 하는지를 비교를 해본 다음에 부등호가 성립을 한다면 이 부등식의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x가 2일 때를 계산을 해보고 자, 그러면 비교해볼 게 뭐냐면 왼쪽식, 즉 1차 방정식에서는 이 해라고 하는 이 x는 2였지만 즉 한 개 나왔지만
우리가 이 오른쪽 식에서는 굳이 한 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자, x가 2. 예를 들어서 x가 3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 3을 대입하면 3이 6. 3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얘는 7이잖아. 7은 5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래서 성립을 해. 따라서 x가 3이라고 하는 것은 부등식을 성립을 하니까 부등식의 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다 되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 x를 제로를 넣으면은 뭐 2 곱하기 0 플러스 1이니까 얘는 1. 1은 5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뭐 크거나 같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대입을 해서 성립을 할 때, 즉 대입을 해서 부등호를 하는 게 성립을 하면은 이 부등식의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볼게. 자, 부등식의 성질이야. 부등식의 성질. 자, 우리가 저 1차 방정식에서도 그렇고 1차 방정식의 해결을 할 때 1차 방정식을 해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x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서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해볼 수 있지만 일일이 그 많은 수들을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성질을 활용을 해서 x라는 걸 찾은 다음에 그거를 일반적인 풀이로 확장을 했거든. 자, 그거를 할 때 제일 처음 필요했던 게 우리가 두 방정식의 성질을 활용을 해서 저 1차 방정식을 풀었어. 자, 우리가 방정식의 성질, 즉 등호의 등식의 성질은 혹시 기억나? A하고 B에 대해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이 등호는 여전히 성립한다. A라는 거 B하고 같을 때 여전히 양변에 똑같은 수 C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여전히 등호는 성립한다. 단 C가 0으로 나눌 때는 제외한다. 라는 그 얘기였잖아.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저 2x 플러스 1이라는 저 식을 1차 방정식을 양변을 이항하고 적절하게 x라는 개수를 나누어 주어서 쭉 해서 계산을 해서 x는 이라고 구했어.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우리 이 부등식 역시도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쌓아놓는 게 지금 하는 부등식의 성질.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부등식의 해결 부등식을 풀이를 할 거야. 자, 그리고 앞에서 저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를 부등식을 푼다, 부등식을 해결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등식을 만족하는 x를 모두 구하는 거를. 필수 예제는 안 풀었구나. 필수 예제 1번부터 하자. 이거 하기 전에. 자, 필수 예제 1번이야. 48쪽에 필수 예제 1번.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1번에 x의 2배에 5를 더하면 20보다 작다라는 말이니까 첫 번째 x에다가 2배를 하고 거기다가 5를 더하면 20보다 작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자, 두 번째 800원짜리 초콜릿 X개와 500원짜리 젤리 2개의 값은 4,000원 이상이다. 800원짜리 초콜릿 X개와 500원짜리 젤리 2개의 값은 그러면 초콜릿의 값은 800X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젤리의 값은 500 곱하기 2니까 1000이겠네. 즉 800X 더하기 1000은 4,000원 이상이다 라는 표현이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주어진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나중에 활용가서 많이 활용이 되니까 활용가서 활용이 되네. 자, 1번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x의 값이 자연수일 때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 7-2x가 1보다 클 때 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일 때만 얘기하는 거잖아. 자, 7-2x가 1보다 크다 라고 얘기하는 여기를 만족하는 부등식을 풀라고 하는 건 얘를 만족하는 x를 찾아야 돼. 찾는다는 것은 내가 x에 이것저것을 대입해봐야지 아직 우리가 일반적인 풀이를 구하지는 못해. 그래서 x에다 이것저것 대입을 할 건데 자연수니까 하나씩 대입해봐야 돼. x는 1을 대입하면 7-2가 되니까 이건 5네. 5는 1보다 큰 게 성립을 하네. 따라서 x는 1이 해가 맞는 거야. 자, x는 2를 대입해보면 7-2는 4는 1이지. 그러니까 1은 1보다 크다는 게 성립하지 않네. 그래서 2는 해가 안 돼. 자, x는 3을 대입하면 7-6이 되어서 1. 7-4. 잘못됐네. 7-4는 3이지. 3이 1보다 큰 거는 말이 되지. 자, 3을 넣으면 7-6은 1이고 1이 1보다 크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다 해봐야 되나요? 라고 생각해야지만 실제로 왼쪽을 보면 5, 3, 1 점점수가 작아지지. 그래서 실제로 x를 4를 넣어보면 7-8이 되어서 -1이야. -1이 1보다 크다는 건 역시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쭉 더 이상 더 큰 수를 대입해서 점점 왼쪽 수는 더 작아져. 따라서 이것보다 더 큰 수는 굳이 대입을 안 해봐도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의 해는 x는 1하고 x가 2가 된 거야. 이렇게 직접 아직은 우리가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니까
직접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어야 직접 올바른 부등식의 풀이가 되는 거야. 자, 2번이야. 이번에 3x-1이라는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 역시도 자연수에 대해서 1, 2, 3 대입해보는 거야. x는 1을 대입해보면 3-1이고 계산하면 2지. 2가 8보다 작은 건 맞지? 그 다음 x가 2를 넣으면 2, 3은 6. 6에서 1을 빼면 5지. 5가 8보다 작은 것도 역시 맞지. 그 다음에 x가 3을 넣으면 3은 3 곱하기 3, 3, 3, 9에서 1을 빼면 8. 8이 8보다 작은 거? 맞네. 그 다음 x는 4를 넣으면 뭐? 4, 3, 12, 12에서 1을 빼면 뭐? 11. 11은 8보다 작은 거는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자 봐봐. 1, 2, 3, 4, 5, 6, 7, 8, 9 계속 넣어줄수록 왼쪽 수는 점점 커지지. 따라서 11보다 여기서부터는 그 아래에 있는 수는 전부 다 11보다 클 거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는 즉 여기 3개까지가 8보다 작거나 같은 수이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해는 x는 1, x는 2, x는 3, 1, 2, 3이 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아까 이어서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아까 방정식을 풀이를 할 때는 방정식의 성질, 즉 등식의 성질을 바탕으로 방정식의 해결을 갔어. 그럼 이제 하는 게 부등식의 성질을 바탕으로 부등식의 풀이를 할 거야. 자, 그러면 부등식의 풀이 역시도 부등식의 성질 역시도 방정식에서 성질을 했던 것처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사칙 연산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 다 완성이 되면 쟤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1차 부등식을 효과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 단원의 큰 주된 목적이야. 자, 그럼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야. 쭉 한번 예를 한번 줘보자. 자, 우리는 부등식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한번 관찰을 해볼 거야. 자, 2하고 4를 비교하는 거야. 2하고 4에서 4는 2보다 커. 자, 이제 양변에 처음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거야. 예를 들어서 2하고 4가 있는데 그 중에 양변에 똑같이 2를 한번 더해볼게. 가운데 쓰자. 2하고 4가 있는데 양변에 똑같이 2를 한번 더해볼게. 4에다가 2를 한번 더해볼게. 자, 왼쪽 식은 계산하면 얼마가 돼? 여기는 4가 되고 오른쪽 식은 계산하면 6이 되지. 자, 4하고 6을 비교해보면 뭐가 커? 자, 오른쪽 게 크지. 여전히 2하고 4 중에 4가 컸지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 주어도 여전히 뭐 둥둥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네. 자, 똑같은 수 2를 더해서 자, 이제 2에다가 똑같은 수 2를 한번 빼볼게. 그러면 왼쪽 식은 여기 있던 2에다가 똑같은 2를 한번 빼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2에서 2를 빼면 뭐 계산이 얼마가 돼? 0이 되고 4에서 2를 빼면 2가 되지. 그러면 0하고 2를 비교해보면 크기 비교는 오른쪽이 크지. 자, 따라서 우리는 왼쪽 그 좌변하고 우변에 대해서 좌변에 있는 수, 우변에 있는 수에 대해서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주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여전히 똑같이 유지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A하고 B하고 이러한 부등호 관계가 있는데 A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B에다가 똑같은 수 A, B에 좌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여전히 뭐 유지가 된다. 똑같이 A에다가 B에다가 똑같은 수를 빼주어도 뭐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부등식의 성질이야. 자, 덧셈 뺄셈을 해봤다면 이제 할 건 뭐 곱셈 나눗셈이겠지. 자, 봐야 될 게 뭐 2하고 4가 있어. 2하고 4가 있는데 양변에 똑같이 2를 한번 곱해볼게. 2하고 4가 있어. 4가 큰데 양변에 똑같이 2를 한번 곱해볼게. 그러면 여기다가 2 곱하기 2가 되고 4 곱하기 2가 되지. 왼쪽을 계산하면 얼마가 돼? 4가 되고 오른쪽 계산하면 8이 되지. 그래서 4하고 8을 비교해보면 8이 크지. 그래서 여전히 오른쪽이 크네. 그러면 곱하기 역시도 한상 부등호가 유지가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얘는 요거를 생각해봐야 돼. 우리가 왼쪽 오른쪽 식에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볼 거야. 여기다가 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고 여기다가 뭐 4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왼쪽 식 계산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4. 오른쪽 식 계산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8. 따라서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8 중에 어느 게 커? 마이너스 4가 크지.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양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음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네.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자, 우리는 A하고 B의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유지가 되었지만 양변에 만약에 뭐 C가 양수인 C를 곱했다. A 곱하기 C, B 곱하기 C라는 걸 양수인 C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지만 뭐 중요한 건 뭐 C라는 게 음수이면 이 음수이면이라는 건 이 상황이 중요해. 음수이면 똑같은 C를 곱하더라도 A 곱하기 C, B 곱하기 C가 되어도 뭐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곱하기 했어. 이제 나누기 할 거야. 자, 2하고 4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나누기 2 나누기 자 이제 2를 해보고 4 나누기 2를 해보는 거야. 자, 왼쪽 식을 계산하면 뭐가 돼? 1이 되고 오른쪽 식 계산하면 2가 되지. 자, 2하고 4 중에 4가 컸지만 계산을 해보니 양변에 똑같은 수 2를 나누어 보니 여전히 오른쪽이 크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화를 시켜서 뭐 양수일 때 나누면 부등호 유지하게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돼. 우리는 이때 아까 곱했던 것처럼 나누기도 역시 음수를 해봐야 돼. 즉 2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해보고 4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해봐야 돼. 자, 왼쪽식 계산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지. 오른쪽식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지. 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중에 누가 커? 얘가 크지. 자, 봐야 될 게 뭐냐면 양수를 나눌 때는 여전히 부등호가 유지가 됐지만 음수를 나눌 때는 음수를 양변에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그래서 봐야 될 게 뭐 A하고 B에 대해서 B가 클 때 첫 번째 C가 양수이면 A 나누기 C, B 나누기 C에 대해서 양수인 C를 나누었을 때 오른쪽이 여전히 커. 자, C가 음수일 때 이 음수를 나누면 우리는 뭐 A 나누기 C, B 나누기 C에 대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이게 제일 중요해. 부등호 방향이 양수일 때는 유지가 되고 음수일 때는 바뀐다는 거야. 자, 그래서 쭉 봐야 될 게 뭐 정리를 해보면 덧셈하고 뺄셈에서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돼. 자, 근데 곱셈하고 나눗셈을 할 때는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곱하는 C라고 하는 게 양수이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곱하거나 나누는 C가 음수이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정리하면은 요 결과가 나오는 거지. 됐어? 거의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돼. 이 부등호는 지금 그냥 밑에 등호가 없는 걸로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 등호가 있을 때도 즉 같다라는 건 역시도 여전히 등호가 성립을 해. 저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게. 자, 필수예제 3번과 필수예제 4번을 한번 해볼게. 쭉 지금 적어놨지? 자, 내가 지우고 있을 동안 필수예제 3번과 4번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풀어봐. 자, 필수예제 3번에서는 자, 가장 기본적으로 너네가 부등식이라는 걸 배우면 교과서야 처음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예제일 거야. 부등식의 성질을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A하고 B의 부등호 방향이 이렇대. 자, 물어보는 게 첫 번째 A 플러스 4, B 플러스 4의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A하고 B라는 좌우변에 양변에 똑같은 수 B를 4를 더했잖아. 똑같은 수 4를 더하면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돼? 아까 얘기했어. 덧셈 뺄셈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여전히 유지가 돼. 자, 두 번째 거를 보면은 두 번째 건 A-5, B-5지. A-5, B-5. 자, 양변에 똑같은 수 5를 빼는 거야. 똑같은 수 5를 빼면은 덧셈 뺄셈. 자, 덧셈 뺄셈은 뭐 바뀌지 않아요 라는 걸 알아둬야 돼. 바뀌지 않아요. A에서 B에서 똑같은 수 5를 빼면은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자, 3번이야. 3번에 보면은 5분의 A, 5분의 2A 플러스 3, 5분의 2B 플러스 3이지. 자, 봐야 될 게, 그냥 뭐 더하거나 빼거나 했는데 지금 봐야 될 게 뭐? 아까 얘기했잖아. 덧셈 뺄셈은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안 줘. 자, 5분의 2A 플러스 3이라는 거, 5분의 2B 플러스 3이라는 건 덧셈 뺄셈, 즉 더하기 3, 더하기 3이라는 건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안 줘.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는 거는 곱하기 나누기야. 곱하기 나누기. 근데 A하고 B에 5분의 2라는 거를 곱한 다음에 3을 더했지. 자,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면은 A하고 B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자, 근데 5분의 2A 더하기 5분의 3이잖아. 5분의 2A 더하기 3. 이거는 A에다가 5분의 1을 곱해. 즉 양변에 5분의 1을 곱하면 5분의 2A, 5분의 2B가 되지. 즉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식을 한번 도출해 보려고 하는 거야. A하고 B가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있는데 양변에 5분의 1하는 양수를 곱해서 지금 봐야 될 게 뭐?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돼.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똑같은 수 3을 더하지. 여기다가 똑같은 수 3을 더해도 여전히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돼.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이거를 판단할 때 어떻게 되냐면 덧셈 뺄셈은 제끼고 덧셈 뺄셈은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안 줘. 안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A하고 B 앞에 적당한 수 5분의 2하고 5분의 1을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것만 생각을 해. 자, 5분의 2에 더하기 3, 5분의 2 B 더하기 3은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 됐나? 다음 4번에는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B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자, 봐야 될 게 덧셈 뺄셈은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그리고 A 앞에 B 앞에 뭐 마이너스 7을 곱했네. 봐야 될 게 뭐 마이너스 7네. 마이너스 7을 곱했기 때문에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자체가 변하잖아. 그러니까 저 방향이 반대로 되는 거야. 자, 원리상으로 정확하게 풀려면 얘는 뭐 A하고 B가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7을 곱해. 마이너스 7을 곱하면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7B가 되고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자체가 바뀌어. 자, 그 다음에 양변에 1을 빼주는 거야.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7B 마이너스 1은 왼쪽 식을 계산하거나 오른쪽 식을 계산해서 음수를 뺐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자체가 변하지 않아.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물어볼 때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일단 뭐 더하기 빼기는 부등호 방향 자체에 영향을 안 주니까 거기다가 A하고 B 앞에 있는 개수만 생각을 해서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4번. 자, 값의 범위야. 요 값의 범위는 너네가 학교 개학에서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 값의 범위. 값의 범위는 너네가 학교 개학에서도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야. 자, 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필수 예제 4번에 x가 3보다 클 때 다음 식의 값의 범위를 물어보라. 자, 그럼 값의 범위라는 말 자체가 뭐야? x가 주어진 조건에 x가 3보다 클 때 첫 번째 x 플러스 4라는 이 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를 가질 거예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x 플러스 4라는 게 x가 3보다 클 때 x 플러스 4라는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그 값을 가지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자, 그러면 x가 3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자, x가 3보다 크라는 이 상황에서 이 x라는 상황에서 x 플러스 4라는 이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자, x가 x 플러스 4가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가 x 플러스 4가 되기 위해서는 x 자리에 x 오른쪽에 4를 더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래 x가 3보다 큰데 여기 있는 이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x 플러스 4라는 이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양변에 플러스 4라는 4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왼쪽 식을 계산해보면 x 플러스 4가 되고 오른쪽 식을 계산해보면 3 더하기 4는 7이지. 자, 그래서 x 플러스 4라는 건 7보다 크다. 즉, x 플러스 4라는 이 값은 7보다 큰 값의 범위를 가져요. 라는 말이야. 자, 두 번째 거야. 두 번째 거,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자, x가 3보다 클 때, 자, 똑같아. 한번 너네가 먼저 하고 봐봐. 자, x가 3보다 클 때 x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어느 값의, 뭐보다 크거나 작다라는 어느 값의 범위를 가져요 라는 걸 물어보면은 즉 생각해 줘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x로부터 x-2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 만들어 줄 건지를. x가 3보다 크니까 x-2는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x에 대해서 x가 3보다 큰데 x가 3보다 큰데 x-2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양변에 2를 빼는 거야. 양변에 2를 빼는 거야. 그러면 x-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값이고 그 값이 3 빼기 2인 1보다 크다라고 얘기가 되지. 그래서 이 x-2란 이 값은 1보다 크다라는 값의 범위를 갖게 되는 거야. 됐나? 자, 그 다음부터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x지. 마이너스 2분의 x. 자, 세 번째 거야. 자, x가 3보다 클 때 마이너스 2분의 x라는 값은 어떠한 값의 범위를 가져요? 라고 물어봤어. x가 3보다 클 때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x로부터 마이너스 2분의 x를 어떻게 만들어줄지를 생각해야 돼. 근데 마이너스 2분의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해줘야 될 게 x가 3보다 큰데 그 x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다. 즉 x가
3보다 큰데 여기 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를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곱하면 중요한 건 뭐? 부등호 방향 자체가 뭐? 부등호 방향 자체가 뭐? 바뀐다. 부등호 방향 자체가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부등호 방향 자체가 바뀐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x라고 하는 것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즉 이 부등호 방향이 여기 밑에 있는 부등호 방향처럼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경우를 계산을 해서 적어줘야 생각을 해서 적어줘야 돼. 3번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이야. 자, 이 4번 때문에 애들 항상 어려워하거든. 자, 식의 값의 범위. 값의 범위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나오는 너네를 많이 괴롭히는 거지, 4번이. 자, 4번에 보면은 10x-2야. 10x-2. 자, 10x-2는 봐둬야 될 게 내가 10x-g 생각을 해줘야 게 x로부터 아까처럼 계속했던 게 뭐냐면 x로부터 주어진 식을 구성하는 게 제일이었어. 그러면 x로부터 10x-1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생각해야 돼. 그러면 생각할게 10x-2라는 것은 생략되어 있던 걸 한번 풀어보면 10 곱하기 x 마이너스 2니까 10x-2라는 것은 10 곱하기 x 마이너스 2야. 근데 곱하기 덧셈 빼셈 곱셈 나눗셈 중에 섞여있을 때 덧셈 빼셈 곱셈 나눗셈 중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 게 뭐? 덧셈 뺄셈보다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기 때문에 10x-2라는 이 식에서 우리는 10 곱하기 x 즉 얘를 먼저 계산해주고 그 결과값에 2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 있던 x의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 10을 곱해주고 거기다가 2를 빼주는 거라고. x가 3보다 큰 상황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양변에 10을 곱해줘. 양변에 10을 곱해줘. 그러면 부등호 방향 자체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야, 유지가. 그리고 왼쪽 식을 계산하면 10x, 그리고 오른쪽 식은 30이지. 자, 이 상황에서 10x 다음에 뭐 해줘야 될 게 뭐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뭐 왼쪽 오른쪽 식에 여전히 2를 빼주어도 덧셈 뺄셈 부등호 방향 자체가 뭐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자체가 여전히 유지가 되어서 왼쪽 자체가 커. 그래서 10x-1이라는 건 오른쪽 식을 계산을 해보면 뭐 28. 따라서 28보다 크다라는 값의 범위를 갖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 값의 범위에서 4번이 학교 시험에서도 그렇고 너네가 제일 어려워할 만하거든. 자, 이거는 유제 5번도 한번 풀어볼게. 값의 범위. 이 값의 범위를 많이 힘들어해. 값의 범위를 많이 힘들어하거든. 자, 지금은 부등호가 한 개였잖아. 자, 이제 유제 5번에 보면 부등호 방향이 두 개야. 즉 A가 유제 5번이야. 유제 5번 A가 마이너스 5보다 몇보다 나? 마이너스 5나? A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구나. 마이너스 2부터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지.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게 뭐 첫 번째 A 플러스 2, 3A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5A A 플러스 2, A 플러스 2. 자, 아마 첫 번째 거는 똑같이 계산하면 될 거야. A 플러스 2. 자, 첫 번째 거야. A 플러스 2. 원래 이제 이 부등호 값을 가지고 있을 때 밑에 있는 A 플러스 2의 값의 범위를 물어봐. 이 값이 어떠한 범위를 가져요? 라고 뭐 물어보면은 첫 번째 A로부터 A 플러스 2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해줘야 돼? 플러스 2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식에서 플러스 2를 해주는 거야. 즉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를 해주고 A 플러스 2를 해주고 3 플러스 2를 해줘. 자, 그러면 부등호 방향 자체가 여전히 유지가 되지. 자, 그리고 계산해주면 여기는 0 그리고 원래 있던 A 플러스 2 그러면 5. 따라서 A 플러스 2라는 건 뭐? 0부터 5 사이에 5보다 작은 그 사이의 값을 갖네. 저렇게 원래 있던 식으로부터 원래 있던 문자로부터 밑에 있는 문자를 어떻게 구성해낼지를 물어보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물어보는 게 3A-2. 자, 3A-2는 아까랑 똑같아. 3A-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3 곱하기 A-2잖아. 이 말은 첫 번째 A에다가 뭐 3을 곱하고 거기다가 그 결과치에 2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A가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의 범위잖아. 그럼 처음에 해줘야 될 게 뭐야? 3을 곱해주는 거. 즉 왼쪽 식 오른쪽 식에 3을 곱해주어서 3A라는 식을 만들고 거기서 2를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 즉
왼쪽 오른쪽 모두 A에다가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줘서 3A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3A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6이 되지. 그리고 얘는 뭐 9가 되잖아. 자, 그런 3A에서 우리는 2를 빼주는 거야. 2를 빼주면은 왼쪽씩 오른쪽씩 해서 2를 빼줘. 다 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3A 마이너스 2 9 마이너스 2 2를 빼주면은 여전히 부등호 방향 자체가 뭐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8이고 여기는 11이야. 따라서 3A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8보다 뭐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다라는 이 값의 범위를 가지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3번이야. 아마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는 건데 3번에 봐야 될 게 1-5a야. 1-5a. 1-5a 값의 범위를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똑같아. 이것도 뭐 약간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1이지. 얘는 뭐 마이너스 5 곱하기 a 플러스 1이야. 그럼 봐줘야 될 게 뭐 여기에 마이너스 5 곱하기 a 첫 번째 식을 계산해주고 거기다가 1을 더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은 뭐 a에다가 5를 내가 원래 있던 a가 마이너스 2부터 a가 뭐 여기 적자 a가 마이너스 2부터 뭐 3까지 범위인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줘. 왼쪽식 오른쪽식에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a 마이너스 5 곱하기 3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음수를 곱했어.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여기는 얼마가 돼? 10 그리고 여기 뭐 마이너스 5a 여기 뭐 마이너스 15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자, 관례상 우리는 지금까지 봤던 게 뭐냐면 작은 수를 왼쪽에 적어. 작은 수를 오른쪽에 큰 수를 적고 왼쪽에 작은 수를 적어줘.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해줘야 돼. 한번 여기 정리하는 게 중요해. 정리를 해서 마이너스 5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거를 왼쪽에 적고 여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지. 마이너스 15라는 걸 적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10을 적어서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지금 마이너스 5에 여기가 10이니까 여기가 뭐 10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줘야 돼. 그래서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만 주로 일반적으로 왼쪽에 작은 수를 적어주기 때문에 작은 수를 왼쪽에 적고 부등호 방향을 쭉 그대로 이렇게 원래 여기였잖아. 여기 적고 여기 적어줘서 부등호 방향 위치를 그대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a자 마이너스 5a에 그 다음에 1을 더해줘. 왼쪽식 오른쪽식에 이제 마지막으로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4 그리고 뭐 마이너스 5a 플러스 1 그 다음에 뭐 11. 그래서 마이너스 5a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4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식의 값의 범위를 가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의 해와 그 성질이야.